세젤시니까 여러분들 행정학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행정과 경영의 관계 배웠고요. 행정과 정치의 관계 배웠고요. 그리고 유일하다 싶은 역사적 배경,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보다 대공황 이후에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큰 정부, 시장 실패를 상징하는 1930년대 대공황 같은 거, 이런 경제 위기는 행정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부의 기능이 커졌습니다. 행정국가, 큰 정부, 행정국가, 큰 정부.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넘어오면 이론의 이해라고 적혀 있잖아요. 행정 이론의 발달을 쭉 배우게 될 건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거의 복습입니다. 오늘 앞에서 배운 거 거의 복습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2번이나 나오는 부분. 자,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반발인데 성립이 뭐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학 이건 19세기 말 대공황 이전이겠죠? 대공황 이전 정치행정 이원론이 발달했었죠. 미국 행정학의 성립은 정치행정 이원론을 바탕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이 정치랑 행정을 분리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정을 경영학처럼 이해했다. 그래서 최초 미국 행정학의 성립은 경영학으로서 행정학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학문으로서 행정학이 성립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반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에는 그렇지, 좋아요. 대공황 이후에는 이 경제 위기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 역할이 증가하고 행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정책 결정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는 정치행정 1원론 반발의 대표적인 이론이고요. 반발은 좀 더 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미국의 19세기 말, 자, 연도는 제가 강조 안 하잖아요. 연도는 대충만 기억하면 돼요. 연도 막 정확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19세기 말 대공황 이전, 19세기 말 대공황 이전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이 성립하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근데 이걸 최초로 정리한 학자가 우드로 윌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가 분리한 경영학으로서 행정학, 독자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게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우드로 윌슨을 행정학의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자, 학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는 학자 이름은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드로 윌슨을 기억 못하면 큰일 나. 너무너무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정치행정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학의 능률성, 관리작용, 집행작용, 경영학으로서 행정학으로서 독자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의 이름 모르면 무슨 자식이요? 아버지의 이름 모르면 후레 자식이요. 우리 우드로 윌슨 행정학의 아버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자, 그리고 세젤시니까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엽관주의의 폐해, 이게 엽관주의가 정치적 영역에서 관료들을 다 임용하고 정치가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적 영향을 끄는 거죠. 정치랑 행정은 분리했습니다. 분리. 그리고 관료들, 정치인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적주의로 뽑게 되는데 실적주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게 실적주의예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객관적인 능력, 자격 등을 시험으로 검증해서 뽑는 거죠. 실적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랑 행정을 분리하고 그렇다면 행정작용 집행과 능률적인 관리 거기에 전문적인 관료를 실적주의로 충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유럽에서 베버라는 학자가 개발한 전통적 관료제 조직이 있어요. 이게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자, 관료제도 자, 지금 여기서 다 배울 수는 없는데 일단 관료제 하면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고안된 장치이다.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 행정 쪽에 또 관료제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의 성립으로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설명 안 해주는 것들은 본 강의에서 같이 채워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자, 문제 하나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드로 윌슨 꼭 기억하시고 자, 연도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 연구 뭐 논문 이름도 대충 보면 됩니다. 우드로 윌슨 기억하고 19세기 말. 자, 그의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학을 정치학으로부터 구분하여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 의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결정은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집행,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가는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대표성은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에요. 정치, 결정하는 정치 쪽이 대표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행정 쪽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은 자,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역관주의의 단점들을 극복하게 도입되는데 그러면서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요. 행정은 능률적인 집행을 위한 다시 뭐다? 전문성. 관료들도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실적주의가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용되는 실적주의. 시험으로 능력,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검증해서 뽑는다. 자, 펜들턴법은 가볍게 기억해 주세요. 펜들턴법으로 실적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정연구와 논문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리를 보시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 정치의 개입,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는 거 부정적으로 보겠지.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정치랑 행정을 분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당 정치의 개입이 강력했던 게 역관주의예요. 이건 이제 본강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역관주의는 이렇게 짧게 세질시로는 못 배워요. 어쨌든 아주 자세히 배워야 되겠고 어쨌든 정당 정치 개입에 부정적이라고 봤으니까 정치로부터 분리했겠죠. 그래서 정당 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우리 우드로 윌슨 정치행정 이론, 우드로 윌슨 정치행정 이론 이거 기억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1930년대가 되면서 어떤 사건이 터진다. 시장 실패를 상징하는 대공황이 터진다. 전 세계적인 대공황,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였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이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거든. 근데 행정, 여러분들 지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요?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이 정책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복습이지, 복습. 행정이 정치적 역할,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정치랑 행정은 하나요.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하게 되겠고요. 자, 이거 배웠다, 안 배웠다? 이건 배운 거? 우리 2강에서 배운 겁니다, 이거. 그리고 세계 대공황 이후에 정치행정 1원론을 바탕으로 한 행정국가, 정치행정 1원론 행정국가 3강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자, 그리고 그때 최초로 도입된 1원론 이름이 통치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 대충 하는 거예요. 연도 이거 뭐 30년 되자마자 바로 2원론 몰살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서서히 2원론에서 1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연도를 막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대공황 이후라는 거예요. 대공황 이후에 2원론 발달? 땡. 대공황 이후에는 2원론은 점점 쇠퇴, 1원론이 점점 발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과학적 관료에 대한 인간관계론, 행정관리론 원리주의에 대한 행태론,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탈관료제론 등등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정치행정 이원론과 전통적 관료제까지 언급을 했었죠. 나머지도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을 함께 구성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다 다루진 않을 것이고 다음 시간에 과학적 관료론과 인간관계로 다뤄보게 될 겁니다. 나머지도 점차 다루게 될 거고요. 자, 문제 적용해 보시면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행정학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행정학,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4번만 볼게요. 관리과학으로서 주류 행정학은 대공황과 유딜정책. 자, 유딜정책도 기억나죠?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원론을 쇠퇴했다. 미국의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학, 관리과학으로서 행정학 같은 말 점점 쇠퇴했다. 여기까지 챙겨줍시다. 자, 행정학 아직 제대로 배우기 전에 요 정도를 들어준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방금 한 거 굉장히 이번 시간은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